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경매 투자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예, 지금도 이제 경매 막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경매 공부 한 얼마 정도나 하면 대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경매는 이제 한 달 정도 해서 이론만 조금 배워 놓으시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걸 투자하면서 저는 월세 받으면서 배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한 채로 투자해서 거기서 월세 받아서 내가 받으면서 이게 상황에 맞게끔 배워가는. 경험치를 그렇죠. 늘리면서. 뭐 솔직히 뭐 경매하면 솔직히 명도니 뭐니 네. 법적으로 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파격적인데요? 한 달만 하고 네. 일단 그 뭐 법원 사이트 가서 뭐 신청하고 그거 그 정도만 배우는 거잖아요. 네. 한 달이면은. 그리고 일단 투자부터 먼저 지르고. 네. 그리고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물건도 얼마든지 많고 네. 뭐 10억이 돼도 쉬운 물건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금액에 따라서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 이제 권리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는 판가름이 나는 건데 네. 내가 모르면 쉬운 것만 하면 돼요. 쉬운 것만. 네, 일반 매매처럼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걸 샀을 때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심플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물어줄 돈이 없어. 그럼 이걸 입찰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심플하게만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치권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그럼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혹시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그쵸. 네. 네. 내가 모르는 함정이 있을까 봐. 그러면 그 함정 없는 물건만 고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수익이 될 만한 물건들. 경기도도 분명히 발전은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땅 가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도권도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수익률 대비해서 계속 가져갈 빌라면 저는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가라는 거죠. 경매를 그렇죠. 하더라도 막 그렇게 솔직히 경매 하원 그런 데 보면은 3개월, 6개월, 1년 과정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되게 쉽게 권리 설정 안 되어 있는 네. 그리고 거기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분은 경매 배웠는데 3년 동안 낙찰을 한 번도 못 받았다 이런 분들 은근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빌라는 없어요. 네, 그렇죠. 빌라는 아니에요. 다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경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특히 요새처럼 막 아파트 규제 심해졌을 때 막 경매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네. 빌라는 어떤가요? 빌라도 경매로 지금 할 때 분위기가 많이 치열한가요? 많이 힘든가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치열한 게 많이 보이고 네.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땐 서울 빌라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월세 수익으로는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률이 그렇게 그 매가 대비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전세로 이제 갭 투자식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바라보고 가는 투자인데 저는 그런 투자보다 오히려 조금 더 외곽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월세 받으면서 놓고 기다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개발되면 좋은 곳이고 뭐 개발이 안 돼도 내가 월세는 남으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이면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그랬을 때 직장인들이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겸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근데 이게 한 달 정도만 배우면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이론은 다 배운 거라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두려움을 깨는 거죠. 두려움. 내 마음속 안에서 내가 이걸 손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을 좀 깨는 게 공부보다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만 나오면 일단 덤비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 달 내내 그 지식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솔직히 지식도 그렇게 어떻게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정도 수준만 네.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배우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수익률이 나서 덤빌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무장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그렇죠. 거겠죠. 그러면. 그리고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배우는 스킬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보통 책에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 부동산 가서 제가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는 그래도 돈 몇천만 원은 일시불로 꿀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책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내 신용만 확실히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신용으로 다 저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보통의 투자자는 아니니까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절대 경매로 책으로 봐서는 모르거든. 종잣돈이 없어도 이 방법으로는 해볼 만하다라는 게 대표님 의견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뭐 거의 이제 당연히 무주택자겠죠. 네. 무주택자인데도 한번 이건 해볼 만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네. 자기가 아파트를 못 할 것 같으면 이제 이런 거죠. 한 2년 정도로 경매를 해요. 아파트만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 많아. 네. 2년이 아니라 몇 년째 많아요, 진짜. 네. 그럼 못 받았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제로인 거잖아요. 그쵸. 내가 번 맞아요, 거는. 맞아요. 나는 근데 빌라라도 차라리 낙찰을 받고 거기서 5천이나 뭐 한 3천 나는 그 돈이 난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냐 시세 차익은 안 날 수도 있지만 월세에서 나는 분명히 한 50이나 이렇게 순수입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2년이 되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생기는 거죠. 네. 이게 난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차라리 못 먹느니 좀 눈높이를 낮춰서 빌라라도 하다 보면 또 이 수익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 공부를 또 더 배울 수도 있는 영역인데 그렇죠. 네, 안 보이는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표님한테 찾아가면 종잣돈 없는 사람도 불을 읽어 나가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꼭 한번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돈 없는 사람들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부동산 폭락한다. 네.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 바로 이전 정권 때. 그러니까 현금을 모아라. 무조건 아파트 개수를 줄여라. 다주택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것도 자세히 나는 좀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 강남 아파트 값 떨어졌다 했는데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강남 아파트 예를 들어 로얄층이라든가 1층은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로얄층 가격에 해놓고 팔린 건 1층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게 폭락됐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조금 쓰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걸 보면서 강남 집값 어설프게 보면 그렇죠. 네, 어설프게 봤을 때는 강남 집값 떨어졌구나. 오, 팩트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거를 자세히 내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어떤 아파트였는지 몇 층이었는지 질문을 하면서 나만의 이제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 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해서 내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죠. 대표님의 기준은 어떠세요, 현재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빌라 투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네. 같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월세 투자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또한 뭐 집값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서 월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안 그랬으면 이제 갭 투자나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 건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무너지기는 싫고 그렇기 때문에 느리지만 저는 그냥 월세를 꾸준히 쌓아간다고.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계약한 시점에만 안 떨어지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때 이제 맞춰서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그때 이제 역전세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는 떨어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떨어져봤자 5만 원인데 5만. 그거 갖고 내가 망하진 않거든요. 혹시 이때까지 그래도 한 7, 8년 투자하신 거잖아요. 월세 떨어진 적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적은 없었죠. 예, 제가 같이 투자하는 사람 중에 네. 이제 서울 반지하 이제 15평에 방 3개짜리를 투자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지금 2년 전에 1000에 30에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공실이 조금 있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네. 재계약을 했단 말이죠. 네. 3000에 60에 계약을 했어요. 반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는군요. 네. 반지하도 금액이. 예, 그리고 거기도 이제 재건축 호재가 있어서. 그러면 그 집값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때 한 7천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호가 자체가 네. 2억이 넘으니까 반지하랑 1층이랑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지하만 오히려 투자를 하면서 네.
돈을 갖다가 하는 것도 정말 방법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반지하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이제 경기도권에는 그 가격이면 지상층도 올라올 수 있으니. 아, 그쵸. 네. 그러면 반지하 투자 요거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반지하를 참 사람들이 선택하기 힘든데 그래도 대표님 봤을 때 반지하 투자가 오히려 이런 면에서 더 쉽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아무도 고르지 않으니까. 네네네. 내가 가격을 맞춰서 네네네.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네, 찔러보기가 계속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이 시장가를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다.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든지 그런 것도 걱정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개인의 영향인데 저 같은 경우는 1층이나 2층 지상층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낡은 데가 훨씬 많거든요. 살고 싶지 않은 네, 빌라가 더 많아요. 네네네. 근데 반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제습기라든가 뭐 그런 걸 다 돼 있으니까 네네. 그걸 조금 해줌으로 인해서 집의 퀄리티를 조금 높이거나 뭐 그런 것만 해줘도 수익률은 30%가 넘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반지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것도 물론 내가 거기에 가치를 입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곰팡이, 네, 뭐 결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해서 아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네, 반지하 다 사람 살고 있어요. 그쵸 살죠. 사람 네. 사는 곳이죠. 사람 사는 곳인데 못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반지하뿐만 아니라 1층도 곰팡이가 많이 쓴 빌라들도 많고요. 많죠. 네, 맞아요. 2층도 많아요. 근데 반지하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 거죠. 반지하는 무조건 곰팡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더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더 곰팡이 없이 깔끔하게 수리를 해줘버리면 오히려 1층보다 살기가 더 좋다는 거죠. 대신에 월세는 좀 더 싸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렇죠. 내가 깎아줄 수가 있잖아요. 키포인트는 그거네요. 가격을 낮추고 그래도 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줌으로써 그렇죠. 오히려 내 수익률을 더 원활하게 돌릴 네. 수 있는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대표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떻게 이 부동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킬,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전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네. 정말 생각의 한 끗 차이에서 네.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부동산 취득세 때 12%를 내고 투자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주택자들 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빌라를 사면서 취득세를 1,500 내고 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도 아니고. 그쵸. 네. 네. 근데 저는 했는데 오히려 그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아 오히려 그런 1,500을 내면서까지도 했는데. 내면서까지 투자했던 빌라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안 할 때 저는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었고. 와 그때 매매가보다 지금 전세가 2배가 더 네. 올라갔는데 그걸 월세 받고 있으면 얼마나 저는 안전한지. 안전한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거의 대출은 전혀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기회를 만드는 게 난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보면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빌라 투자가 쉽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성공은 못해요. 근데 어차피 아파트 투자도 누구나 성공은 못해요. 맞아요. 네. 어차피 하시는 분들은 해요. 상가 투자도 그렇고.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네. 근데 꼭 굳이 빌라만 이렇게 나쁘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 신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키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또한 명품이 좋은 거 알고 하는데 그냥 저는 나이키 팔아서 명품을 사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 네. 네, 명품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거든요. 음. 아파트가 좋다 안 좋다, 뭐 네, 상가가 네.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다 좋다는 거죠. 그냥. 남들이 보지 않는 거를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그 길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참 오늘 명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어차피 돈이 안 드는 생각이잖아요. 마인드 자체가. 네.
돈을 사용하면서 내가 뭐 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냥 생각 자체가 네. 조금 긍정적으로 약간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돈이 들지 않거든요. 네. 그런 생각들만 조금 이 기준점만 조금씩만 다르게 보면 반지 안 좋지만 싸게 사면 좋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인정하고 시세 차이가 안 나는 거 인정하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계속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요. 정말 너무너무 공감되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진짜.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한 가지 정답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 거. 네. 오늘 되게 여러 이야기했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 대표님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씩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됐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요번에 철거도 분명히 사람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또 아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하루 해서 한 300만 원 그 철거 비용을 아낄 수만 있다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서 안 하죠. 네네. 근데 그런 걸 해야지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건데 꾸준함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하기 싫은 거를 하면은 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부자가 되고 네. 싶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절대 빨리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게 참 삶이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공, 네. 부자 또 뭐 부자를 또 꿈꾸고 있는 분들은 다 평범하게 남들이 하는 인생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실전 투자자 구범주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